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에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핵심 교량의 개통을 막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경계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디트로이트 강을 가로질러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미시간주의 국경을 잇는 대형 교량입니다. 7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된 고디하우 국제대교는 약 8년간 공사를 거쳐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다리 개통을 막겠다고 위협하면서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캐나다가 다리 건설 과정에서 미국산 자재를 거의 쓰지 않는 등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다리 지분의 절반을 미국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He also believes that the U.S. should own at least half of the bridge, have shared authority over what passes across it, and participate in the economic benefits generated by its use.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노골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가 중국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 중국에게 완전히 잡아먹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니 총리는 다리의 소유권을 미시간주와 캐나다 정부가 나눠 가진 점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설명했다며 갈등이 해결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통 저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미국에 편입시키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네. 지금 그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다리를 만들었나 봐요. 근데 그 다리 개통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던데 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다리가 고디하우 국제대교입니다. 이게 예. 캐나다의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하키 선수 이름을 따서 이제 명명한 것인데요. 예. 이 다리가 사실 어디에 있냐면은 그 미국 미시간주하고 그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사이에 디트로이트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미국하고 캐나다의 국경이 이 지역에서는 이 디트로이트 강 바로 중간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디하우 국제대교는 이 국경선을 가로질러서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을 연결하는 그 다리입니다. 네. 그래서 2018년에 이게 이제 공사가 들어갔고 2026년 하반기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에도 소셜 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캐나다 이 지금 고디하우 국제대교가 대부분이 이제 캐나다가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방적인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의 그 거의 절반 정도의 소유권 그리고 통행료도 미국이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그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통화를 했고 마크 카니 총리가 기자들한테도 답변을 했지만 여기 이 다리를 짓는 데 있어서 캐나다의 그 재원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미국의 인력도 들어갔고 뭐 재원도 들어갔고 라는 것이 지금 캐나다의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그 지금 여기 국제대교 바로 옆에 엠바사더 브리지 엠바사더 대교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그 모론 일가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다리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고디하우 다리가 국제대교가 2018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모론 일가가 트럼프 1기 때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다, 못 짓게 하라라고 했더니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그 캐나다 총리하고 공동 성명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앞으로 지어질 이 고디하우 국제대교가 그 미국하고 캐나다를 잇는 핵심적인 뭐 연결고리, 경제적 연결고리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상충되는 그런 발언들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미국에 주로 편입하고 싶다고 농담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사교 모임 알파파 클럽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침공하지 않고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길 원하며 그린란드는 52번째 주가 될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53번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파파 클럽의 연례 만찬 연설에선 이런 농담이 관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지향점과 관련이 깊은 발언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벌써 4차례나 관세 그름장으로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전환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라며 치켜세웠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일주일 만에 돌변해 한국의 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자동차 등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하루 만에 다시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동맹국을 향한 이런 관세 압박은 올 들어 벌써 4번째입니다. 그린란드 파병을 약속한 유럽 8개국과 가자 평화유예 불참을 선언한 프랑스, 그리고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캐나다에 잇따라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일부 철회했습니다. What I'll do is if they feel like Costco, I'll put a 200% tariff on his wines and champagnes. 시장에서는 이 또한 일단 압박한 뒤 협상을 통해 실익을 챙기고 물러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른바 타코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관세 위협이 이행으로 이어진 비율이 약 28%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여론 환기용 도구로 활용한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과격한 이민 단속 등으로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치인 38%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 전 성과를 확보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We have tremendous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tariffs and tremendous income. 특히 한국에 대한 압박은 동맹국 간의 투자 이행 속도차도 명분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별도의 법 제정 없이 행정규칙 수정으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 인상을 예고한 날 주일 미국 대사관에는 미일 동맹의 미래를 확신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보낸 새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초청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역대 가장 명망 있는 지도자들의 위원회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청 철회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외신들은 최근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카니 총리의 연설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